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올해 미국에서 4만 2천 명 이상이 총기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지난 25일까지 4만 2,15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65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70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단체가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 2만 3천여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세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1,654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20로 인상됩니다. 비용 부담에 일부 업체들이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자헛은 남가주 지역 내 1,200여 명에 달하는 배달 직원을 해고하고 배달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피자헛의 해고 결정은 LA를 비롯해 세크라멘토, 팜스프링은 물론 다른 지역의 피자헛 매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자헛 배달을 위해선 배달업체의 추가 비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소비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관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노골화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과도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캠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해 모든 수입품의 세율 1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동맹국이더라도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뉴욕타임즈에 보편적 기본 관세가 부과되면 기존 관세율의 10%포인트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FTA 체결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물밑에서 이집트가 제안한 종전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과 전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안보내각 회의를 열어 휴전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가 제시한 종전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 인사를 워싱턴 DC에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측 인사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종전 후 가자지구 처리 방안 등을 미국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습을 가해 25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총 267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총 54,53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한국 시간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 이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유서의 가족과 소속사 관계자 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2달여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3일에도 경찰에 소환돼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하루 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역구 출마가 가능한 자원이 60에서 80명 정도라고 공개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경쟁자 관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은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